안녕하세요. 로비오트 TV의 로비오트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방송을 키지는 않았지만은 녹화로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집에서 녹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8월 추천 견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빠르게 오늘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무용부터 해서 초고가형까지 쪼금 이제 변경을 좀 했어요. 변경을 좀 해서 그냥 10개 가까운 시스템이 이번에 나오게 되는데 그 10개 중에서 뭐 인텔이랑 라이젠 동시에 같이 나오는 견적들도 있고요. 아니면 라이젠만 나오는 견적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인텔만 나오는 견적도 있고요. 이런 부분 참고를 해서 확인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곧 있으면은 RTX 3000번대가 나오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RTX 2080 Ti부터 해 가지고 RTX 2070까지 지금 이제 단종에 들어갔다라는 이런 루머도 돌고 있고요. 그리고 RTX 2080 Ti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물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즉 단종에 이미 들어갔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뭐 무조건 최상위 라인업부터 단종이 시작이 되니까 만약에 2080 Ti를 빠르게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시고요. 아니면은 나는 이거보다 더 하이엔드를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존버를 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맨 첫 번째로 사무용 인텔 견적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제가 사무용에서는 라이젠만 고집을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인텔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인텔 펜티엄 골드 G6400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2코어 4스레드 구성이고요. 에슬론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슬론이랑 비슷하고 보드 같은 경우에는 HDMI 단자를 사용할 수 있는 인텔 컴퍼니 ASUS 프라임 H4101을 구성을 했습니다. 메모리는 8기가 단일 구성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 완전 저가 사무용 엑셀 가끔 쓰고 뭐 워드 쓰고 이런 사무용에서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 나는 근데 이제 포토샵이라든지 쪼금 이제 2D 작업들 간단한 CAD 같은 거 만지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다음번에 나올 라이젠 견적을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안정적인 부분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텔이나 AMD나 저가형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는 그래도 인텔만 쭉 써 왔다.'라고 하시는 분은 당연히 저는 인텔을 좀 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일단은 다음번 이제 사무용 라이젠 견적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일단 인텔이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3200G 4코어 4스레드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 성능이 인텔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런 부분도 있고 다만 이제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싱글 채널 메모리보다 듀얼 채널 메모리를 사용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4기가 2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부터 쭉 추천을 드리고 있죠. 에즈락 혹은 기가바이트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2H 이거 같은 경우에는 HDMI, DVI 그리고 D섭까지 전부 다 활용이 가능한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를 8기가 2장 16기가 해서 내장 그래픽으로 2기가 우선할까? 발로란트 같은 경우에도 뭐 최하업 돌려도 문제는 없고 뭐 롤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오버워치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솔직히 오버워치까지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3400G를 가서 최하업으로 돌리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프레임 유지하는 거는 쪼금 어렵기는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버워치 이상급의 게임을 하실 분들은 외장 그래픽을 설치를 해 주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FHD 가성비 게이밍이에요. 나는 3300X로 구성을 했는데 3600 라이젠 3600 같은 경우에 지금 20만 원대 초반까지도 내려와져 있습니다. 굳이 본인이 조립을 직접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따로 위메프라든지 이런 오픈 마켓에서 구매를 하시면 2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나는 이제 조립 업체에 맡길 거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한 20만 원대, 22만 원대, 23만 원대 하기 때문에 조금 가격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3300X로 구성을 했고요. 일단 여름이기 때문에 쿨러는 일단은 장착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3300X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기본 쿨러로도 충분히 발열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방의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사제 쿨러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저는 방 온도가 이렇기 때문에 라제 쿨러를 어지간하면 사용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일단 보드는 솔직히 말해서 B450으로 넣기는 했는데 아시다시피 3300X 같은 경우에는 기가바이트 A320 S2H라든지 EX 에이수스죠. 에이수스의 EX 게이밍 A320 보드 같은 거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메모리는 삼성전자 25600 CL22 제품으로 구성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나는 수동 오버를 좀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 제품이죠. 21,300 클럭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수율은 좀 더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삼성 25,600 클럭이 수율이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거는 아니어서 오버 마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자료를 좀 찾아봤지만 확실히 좋은 편은 아니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히스 RX 570 가장 가성비 뛰어난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 뭐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 해서 뭐 60 프레임 이상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몬스터 헌터라든지 뭐 그 이후에 발로란트 이런 게임 당연히 가능하고, 오버워치도 뭐 중업 이상 했을 때 높은 프레임에서 유지가 가능하니까요. 게임하시기에도 가장 저가형에서 정말 가성비 좋게 구성이 가능한 견적이 이 견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FHD 중국 게이밍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인텔로 구성을 했고요. 3600 보다 인텔 아이코어 10 세대 10400 1400 이죠. 이게 약간 성능이 쪼금은 더 좋아요. 특히 뭐 FPS 게임들 뭐 예를 들어서 발로란트,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몬스터 헌터 이런 좀 이제 오픈 월드격 게임 혹은 FPS 게임에서는 인텔이 쪼금 더 프레임 방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균 프레임은 둘이 비슷비슷하긴 하지만요. 램 오버를 한 라이젠 제품보다는 인텔 순정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인텔로 구성을 한번 해 봤고요. 조립비 포함하면은 900,000 원이 약간 넘을 것 같아요. 약간 넘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부탁드리고, 일단은 GTX 1660 슈퍼로 구성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배틀그라운드 FHD에서는 다 옵션 타협해서 세 자릿수 이상 플레이가 가능하고, 몬스터 헌터 풀옵션으로 해도 한 40 프레임에서 60 프레임 사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다만 이제 프레임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쪼금 떨어질 수는 있다라는 부분만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FHD 상급 게이밍이에요. 메인보드는 B460으로 변경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변경을 한 이유는 전력 제한 해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H410 보드에서도 전력 제한 해제, CPU 전력 제한 해제가 가능은 하지만은 B460이 좀 더 안전하고 전원부 성능이 좀 더 좋기 때문에 B460으로 구성을 했고요.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한 보드이기도 하고요. RTX 2060 슈퍼 구성입니다. FHD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 평균 144 구동이 가능한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발로란트 당연히 최상업, 오버워치도 상업 이상 했을 때 세 자릿수 이상 유지가 가능한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업 이상에서 세 자릿수가 가능한 견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콜 오브 듀티 워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비슷한 느낌으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케이스랑 파워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0400이랑 라이젠 3600의 가장 큰 차이는, 1040 같은 경우에는 기본 쿨러 성능이 괜찮게 나온 거는 아닌데 1040 자체가 발열량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로도 발열 해소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물론 이제 방언도가 뜨거우신 분은 당연히 저가형 뭐 겟맥스 400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잘만 옵티마 뭐 이런 가성비 공랭 쿨러들 사용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저는 PDO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싸제 공랭 쿨러를 사용해 주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3500X, 3300X, 3600까지는 기본 쿨러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온도가 조금 높게 측정될 수는 있다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FHD 게이밍 최상급, 완전 최상급이고, 그리고 QHD 가성비. 이번에는 인텔 견적이에요. 인텔을 먼저 구성을 했고 RTX 2070입니다. FHD 상급에서 그래픽만 바뀐 견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최상급이기 때문에 뭐 모든 게임 다 옵션 타협 거의 안 하고도 뭐 평균 144 혹은 세 자릿수 이상 프레임을 꾸준히 유지해 줄 수 있는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QHD에서도 옵션 타협을 해서 배틀그라운드를 예를 들자면은 국민 옵션 평균 144가 가능한 그래픽 구성이 RTX 2070 슈퍼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이게 130만 원대고요. 여기서 혹시 이제 CPU를 한 올려서 10700을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160만 원 쪼금 넘는 가격에서 그런 견적 구성으로 아마 구성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10700의 서머의 트리니티 쿨러를 때려 박고 전력 제한 해제를 했을 때 충분히 프레임은 더 뽑아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이젠으로 구성을 했어요. 3600X고 인텔이랑 비교를 해서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겟맥스 400을 넣은 상태고요. 메인보드는 B450M 어로스 엘리트 PC 디렉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B450 메인보드 중에서 뭐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이 있죠. 뭐 터프라든지 에즈락, 에즈락 스틸 레전드, 그리고 기가바이트 B450M 어로스 엘리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게 바로 이 해당 제품입니다. PC 디렉트의
B450 어로스 엘리트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약간 기가바이트의 감성은 좀 떨어지지만은 기가바이트가 감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나는 성능으로 이번에는 다이다이를 할 거다.'라는 느낌으로 나온 제품이었기 때문에 워낙에 저는 이 제품의 성능에서도 성능이라든지 이런 이 제품의 포텐셜을 저는 믿는 편이기 때문에 계속 이 제품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이 좀 많기는 한데 전원 보온도가 좀 높다, 뭐 CPU 발열이 좀 높은 편이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해 봤을 때 스로틀링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에이수스 홈픽 서비스 이용하면은 AS도 간단하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CS 이노베이션 내에서도 에이수스는 따로 에이수스 관리에서 따로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AS가 좀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QHD 게이밍 상급이에요. 10700F가 드디어 10700 논F보다 좀 더 싸졌습니다. 몇천 원이나 싸졌어요. 그래서 10700F로 구성을 했고요. 서머랩 새로 나온 제품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기존 서머랩이랑 동일한데 라이젠 못 뽑기 방지 키트가 드디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젠의 서머랩을 쓰실 분들은 이 6.0 버전을 꼭 확인해서 구매를 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메인보드는 제가 쭉 밀고 있죠. 프라임 Z490M 플러스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CDI 가지고도 4,000 클럭 넣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 메인보드예요. 물론 이제 CPU 메모리 컨트롤러 메모리 뭐 memcon이라든지 아니면은 메모리 수율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기는 하겠지만은 저는 이 제품 솔직히 가성비로 사용하기 아주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 제품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픽 같은 경우는 RTX 2080 슈퍼 이번에도 ASUS 듀얼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쪼금 더 좋은 거 쓰실 분들은 뭐 조텍 앰프 코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더 높은 뭐 펠릿의 게이밍 프로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구매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틀그라운드 기준으로 QHD 풀옵션 넣었을 때 아니면 상업을 넣었을 때 충분히 프레임 방어, 세 자릿수 프레임 방어가 가능을 하고요. 평균적으로 한 140 프레임 가까이 나오기는 하는데 CPU 전력 제한 해제를 하고 메모리 오버클럭을 최대한 넣었다라는 가정하에서 연막탄이 터지면은 80 프레임대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타입을 어느 정도 당연히 해 주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RTX 2070 슈퍼보다는 당연히 좀 더 높은 프레임으로 유지가 가능하고 좀 더 높은 옵션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200만 원 미만에서 구성을 하기에는 이제 이 견적을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번엔 똑같이 라이젠으로 구성을 했어요. 보이시죠? 서머랩으로 구성한 거. 저는 이제 서머랩을 믿으려고 합니다. 못 뽑기가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고 이 가격대에서 서머랩만한 성능을 보여주는 CPU 쿨러는 솔직히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서머랩을 아주 좋아하는 편이고요. 물론 그놈의 모 유저들 덕분에 "서머랩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모 유저들 있죠. 반성하십시오. 서머랩에서 인정한 문제입니다 이거. 메인보드는 B450M 프로 로 구성을 했는데 터프 프로로 구성을 했는데 이게 그래픽 두께가 아시다시피 53mm 인가 52mm 인가로 넘어가면 하단부 선들과 간섭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도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증거물 가져오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두께가 좀 있어요. 두께가 두께가 좀 있는 편이기는 해요. RTX 이거 듀얼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얇은 거 쓰실 분들은 갤럭시로 가셔야 되고요. 근데 갤럭시도 아마 RTX 2080 슈퍼부터는 53mm가 넘어가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보드를 바꿔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보드는 역시 뭐가 있다? 기가바이트 B450M 어로스 엘리트가 있다. 기가바이트는 어디다? PC 디렉트를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안텍 EAG 프로 골드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아니면은 700 같은 브론즈급에서도 충분히 RTX 2080 슈퍼까지는 커버가 가능을 하니까 좀 더 낮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성을 하셔도 되고요. 게임 성능은 QHD로 갔을 때 인텔과 라이젠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난 이거 가지고도 FHD 240Hz를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인텔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나는 QHD로 하면서 조금 이제 옵션 타입을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10만 원도 좀 더 저렴한 라이젠으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제 다음번 4K 게이밍 최상급 게이밍입니다. RTX 2080 Ti를 넣은 견적이고요. 1070K 오버클럭이 가능하도록 메인스트림급이죠. 프라임 그 메인보드를 넣었고 크라켄 X63 순행을 넣었습니다.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4000 클럭 CR18 팀그룹의 다크 알파라는 제품을 넣었고요. XMP가 들어가져 있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바로 꽂자마자 XMP 불러오면은 4000 클럭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거 750 와트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은 하기는 했는데 시소닉의 GX750 제품이랑 딕플에서 새로 나온 파워 이 골드 풀 모듈러 제품이랑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제가 구성을 했고요. 제가 해당 제품을 직접 회사점 머블로 구매를 한 상태입니다. 똑같이 10년 워런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외관적인 모습이 참 이쁜 파워입니다. 딥쿨 파워고 팬 베어링이 약간 아쉽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감수해도 이 가격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850 와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저는 이 제품에 대해서 솔직히 뭐라고 할까요? OEM 자체도 나쁘지 않은 회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성능 자체도 분명히 나쁘지 않을 것이다. 아직 실사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캐종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벤치마크 올라오는 거 보면은 뭐 성능, 정숙함, 온도 다 나쁘지 않게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제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그래픽 카드가 이 갤럭시 E 제품이 좀 발열이 있는 거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케이스를 쪼금 더 올리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케이스를 한 10만 원대 언저리 넘어가는 케이스를 구성을 해서 펜가리를 싹 해 주는 게 좀 더 내부 쿨링에는 좋을 수는 있으나 케이스에서 좀 더 가성비를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구성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물론 이제 케이스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350만 원이 넘어가겠죠. 거기에 펜도 넣어야 되고 하다 보면은. 뭐 그렇게 쓸 바에서 한 350만 원 미만에서 구성을 하실 분들은 이 구성으로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FHD에서 게임하실 분들은 당연히 메모리를 8기가 2 장으로만 가져도 충분하고요. 이거는 4K 기준으로 제가 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16기가 2 장이 되어져 있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 구성이에요. 작업용 견적이고요. 쿨러는 바뀌었습니다. 사마시스에서 나온 소쿨 RC1000 제품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싱글 타워, 뭐 노쿠아라든지 어쌔신 이런 거는 이제 트윈 타워라고 해서 이렇게 방열판이 2개 올라가져 있는 이런 쿨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트윈 타워는 이제 방열판이 하나만 있는 제품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각종 벤치마크 자료를 봐도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3900 XT도 저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쿨러이기도 하나예요. 왜냐면 이게 프롤로마틱인가 제가 이게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사말시스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쿨러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쿨러 회사랑 같이 만들어낸 제품이기 때문에 쿨링력 자체로는 솔직히 저는 의구심을 들지 않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제품은. 그렇기 때문에 성능 자체는 워낙에 뛰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메모리는 삼성전자에서 나온 25600 클럭 16기가 2 장으로 넣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V램을 따졌기 때문에 RTX 2060 슈퍼 8기가 V램 8기가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3D 렌더링을 돌릴 분들은 당연히 그래픽 카드랑 파워를 여기서 더 올려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SSD는 일단 PM981A로 넣었으나 나는 안정성을 추구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970 에버 플러스라든지 970 프로로 SSD를 구성을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는 당연히 올라가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나는 3D 렌더링 좀 더 가성비로 가실 분들은 CPU를 내리고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CPU 내리면 당연히 쿨러도 내려가도 상관은 없겠죠. 때문에 이 200만 원을 기준을 잡고 한 50만 원 더 쓸 수 있다라 하시는 분들은 그래픽, SSD, 하드디스크 올리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아니면은 난 여기서 50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CPU 내리고 쿨러 내리고 뭐 SSD 좀 더 용량을 낮추고 하드 용량을 늘리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월 달에는 솔직히 딱히 신품이 나온다거나 신제품이 나올 그런 뭐 이 뉴스적인 부분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나와 봤자 뭐 RTX 3000 번대 루머들이 좀 더 풀린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루머로서 나와 있는 거는 7월 21일,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7월 20 일인데 르누아르, 그러니까 젠2 기반으로 만들어진 르누아르 데스크탑 CPU들이 나온다라고 하지만은 리테일 제품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게 국내에 언제 출시될지는 아직까지 미정인 상태예요. 그리고 내장 그래픽을 활용하는 것 중에서 뭐 3D 아닌 뭐 2D CAD,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의 뭐 끝판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당연히 이제 가격대라든지 발열량은 벤치마크를 통해서 봐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쪽에서 활용하기에는 그런 제품들, 르누아르 제품들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제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8월 달 솔직히 전 재밌을 것 같아요. 9월 달에 이제 RTX 루머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8월 달에 어떻게 시장 흐름이 바뀌는지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은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디오스.